MBC와 KBS 관련해갖고, 어긋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네. MBC 장악 실패한 거죠. KBS는 해임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KBS. 자, 왜 이게 엇갈려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왜 잘린 거야? 응? 너는 원래 잘릴 순서였어. 아, 그랬나? 네,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 효력은 정지됐고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은 유지됐는데요. 그 법원에 따르면 공익에 대한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에서 이렇게 판단이 갈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MBC는 돈을 벌었어요.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 경영진이 업무상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MBC가 돈 번 거는 전부 다 임대 수익이거든요. 어찌 됐거나. 그리고 저 여의도 팔았잖아요. 어찌 됐거나. 경영자가 중요한 거는 아무튼 경영에 적자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금에 있는 업무에 대한 과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권태선은 복귀가 된 거고요. 근데 그거를- KBS는 아무런 회생 조치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은 돈 때문에 아니.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 거예요. 공기업이 꼭 돈을 벌어야 됩니까? 네. KBS는 그러려고 돈 벌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맞는데 어. 요즘은 이 경정권 하에서는 돈 못 벌면 다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서 한전도 윤석열도 죄인이지. 죄인이고. 윤석열 돈 벌어온 게서 다 까먹기만 하고 밖에 다 그 퍼주기만 윤석열이 하고. 너무 대역죄인이네. 그렇지. 사실은 이게 윤석열한테 다 몰려야 되는데 얘가 이걸 각오하고 지 재산을 이미 빼돌렸어. 윤석열은 지 개인 계좌에 뭐 이거 다 해갖고 재산이 2억 얼마밖에 없대잖아. 없대.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무슨 뭐 빌딩에다가 끝나고 나서 압류치고 뭐 이거 할 돈이 없는 거야 윤석열한테는. 윤석열이 얼마나 작정하고 해먹으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재산을 숨겼겠냐는 거지.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MBC는 어느 정도 숨을 돌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통위가 이동관한테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MBC가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징계를 남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권 추천 심의위원이 다수가 된 방통심의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KBS와 MBC 또 TBS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TBS는 끝난 거 아니야? 자, 어떤 방송들을 징계한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KBS 주진우 라이브,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끝났잖아. 끝나도 합니다. 안건이 있어서 네. 그리고 MBC는 뉴스데스크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뭐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통심의위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서 올려서 이게 무슨 법정 제재를 줄만하다.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의견 진술. 행정지도만 한다. 이거에 그냥 다 따른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제재를 매겨가지고 재승인 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TV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때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예전에 TV조선이 재승인 직전에 법정제재가 그때 5개인가 뭐 몇 개 되면 재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 그런데 그때 TV조선이 4개인가를 쳐맞고 마지막 하나가 걸렸는데 그게 무슨 하여튼 TV조선 보도였는데 그때 이걸 쳐맞으니까 소송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래서 재승인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너희들이 한 방법 똑같이 할 거다. 내가 볼 때 MBC, KBS, TBS 다 이거 소송 걸어가지고 무력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방통심의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그들이 한 방법으로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대강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심의위가 저쪽을 다 날려버리고 이쪽만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민주당 당연히 많았지. 민주당 추천 인사. 근데 내가 낸데 내는 중립인데 이런 놈들이 민주당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날릴 것도 못 날리고 거기에 인기 투표하고 막 지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안 할 것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거예요. 그때 방송심의를 잘 못한 거예요. 다 날려버려. 진짜 TV조선, 채널A, MBN 다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방송심의를 만약에 다음 정권에 하면 어중간한 뭐 시민사회에서 올라오는 그 뭐 교수 필요 없어. 확실한 사람 넣어가지고 다 죽여놔야 돼. 이 애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애들 또 뭐 저기 소송 걸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시사 프로그램 4개를 지금 제재를 한 거잖아요, 방금. 네. 뻔히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거를 왜 했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했다든지, 너는 뭐 수위가 높았다든지, 팩트 체크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안건들을 신임하면서 근거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생각해 사안의 중대성에 위배가 된다는 거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기가 생각해서 이 얘기가 매우 민감하대. 다수의 의견대로. 방통위원들의 다수의 의견대로. 자기네들이 그다음에, 다수가 됐으니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아니 원래 뉴스라고 하는 게 보도를 하게 되면 논란이 있는 걸 하지. 네. 아니 소가 송아지 난 거가 뉴스가 될 수 있냐고. 소가 강아지를 낳으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논란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밝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밝히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방송에서 만족하고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 입맛대로. 뭐 예를 들면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이럽니다. 자신 오른팔에 워라밸을 채워준 건가? 라고 했는데 이게 민원에 올라가지고 된 거예요. 법정 제재 받는 거예요. 그리고 MBC 김종배 시선집중 레고랜드 사태를 다루면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인터뷰만 실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다. 법정 제재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 그럼 소리야? 도지사 인터뷰를 실었으면 됐지. 그럼 누구 인터뷰를 또 받아야 돼? 그리고 인터뷰하면 한 사람이 나오면 진행자가 반대편에서 입장에서 물어보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 사람만 했다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옛날에 그때 그 손석희 때도 JTBC에서 김재현 의원만 나갔다고 해가지고 제재 먹이고 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법정 제재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승인의 뭔가 누가 되게 해가지고 이 시사 프로그램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이동관인 거고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게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심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유희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취임했죠. 이게 이제 개또라이라는 거죠. 동관이 파라는 거죠. 저서가 있어요. 지난 2018년에 출간한 가짜뉴스 시대에 살아남기 이런 저서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주요 출입처마다 여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 남녀 성적 평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미 미인 경연대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사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선발 시험처럼 외모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 기자 선발에도 외모 지상주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외모로 뽑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거는 여자 기자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기자를 그러면 이때까지 기사를 안 보고 외모만 봤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소리야? 기사 도대체? 내용은 안 보고 얘 이쁘네? 얘 얼굴 봐서 뽑힌 애야?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왜요? 이쁘면 안 돼요? 아니 이쁜 애가 공부를 잘했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이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쁜 다 애가 갖출 수도 똑똑할 리가 있지. 없잖아. 이쁜 애는 머리가 나빠. 쟤는 어떻게든 이쁜 얼굴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리 구해서 들어온 거야. 맞을래? 그거는- 이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거든? 그거는 못생긴 애들이 하는 얘기. 그거 왜 네 입장에다 갖다 대고 그래? 잠깐만요. 화가 나네요. 그거는 못생긴 애들이 하는 라고 얘기. 이유힘이라고 하는 방심위원장이 지 책에다가 썼다는 거야. 지 아니 책에다가. 진짜 정말
이거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후려치게 하더라. 어쨌든 이 사람은 박근혜 탄핵 직후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발표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인 명단 5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당당히. 예. 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이런 유일임이라고 하면 네. 최소한 이진숙을 방심으로 뽑지는 않겠구나. 이진숙은 네. 방통위원 쪽으로. 네, 어찌 됐거나 누가 됐건 간에 동간인의 체제 하에서 네. 네, 이진숙을 뽑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네. 네. 조민 씨가 대표적이네요.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시기와 어떤 질투에 의해 가지고 애맨 소리들을 듣죠. 아, 피곤해. 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면에서 저도 질투를 부르는 외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방심위에 의한 이런 식의 편향된 어떤 경고 조치가 누적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방송 폐쇄, 프로그램 폐쇄를 위한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쓰겠죠.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소고발 뿐이다. 법적으로 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고 편향적입니다. 방송을 봤을 때 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전체적인 시청자들 전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유익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인기 투표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되지 않고 팩트를 왜곡시켜서 의도적인 방식으로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태든지 송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를 나쁜 뉴스를 만들어내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팩트냐 또는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느냐의 문제인 건데 최소한 보도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게 담겨서는 안 된다는 건 맞는 거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건 공정이 아니에요. 편향을 원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편들고 보수 우파를 편들고 대기업 자본을 편드는 방송만을 손들어주고 나머지 방송은 안 되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균형을 예전에는 최소한 6대4, 7대3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10대 0으로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이 아니라는 게 되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KBS, MBC, SBS 다 장악하고 SBS는 알아서 누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명박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원래 탄생하지도 못할 종편까지 출범시켜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싫은 거잖아 지금.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수준이. 이 결국은 정권은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하는 언론이 있어요. 근데 7대3 정도로 3 정도는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걸 균형감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나마도 없어져서 10대 0으로 만일 언론이 기울어진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듣는 시청자들이 절대 그 방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들 스스로 자기들 목에다가 칼을 대는 짓입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최소한 10%, 20% 정도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그게 언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언론이 살아나는 방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정부 측의 요구대로 꼭 몰아가잖아요. 광고주 다 떨어져요. 시청자들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한 언론을 찾고 그쪽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양된 공중파 장악 노력이 되려 대한 언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언론 매체의 등장을 요구하는 역풍을 불게 만들 거라는 거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다 아는데 이놈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요. 역풍을 쳐맞을 것이다. 지금 MBC 못하잖아요? 사장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하고 KBS는 나가린데
어쨌든 MBC는 그러면 지금 시사 프로 다 살아남을 거고 MBC는 더 가열차게 열심히 싸울 겁니다.